안녕하세요.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우리 수험생들 수능이 끝나자마자 또 지난 주말에 대학별 고사를 치른 분들 참 많았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서강대와 성균관대, 또 중앙대, 경희대 등 이 대학별 논술고사가 있었죠. 처음으로 시행된 이 수준별 수능이 어려워서 그런지 일부 대학의 그 대학별 고사 응시율이 지난해보다 올랐다고 합니다. 지금 가채점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 TBS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 가채점 점수를 바탕으로 오늘부터 본격적인 정시 상담 무료로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입시에서 저희와 함께 합격으로 가는 길 잘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진학의 핵심을 명쾌하게 짚어주실 전문가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입시계의 허준 선생님, 중대부고 이금수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험 보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벌써 재수를 하겠다고 준비하는 분위기인데요. 지금 준비하면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현재 자신의 점수를 이용해서 끝까지 한번 해보고 그 뒤에 다시 공부하는 것이 성공 확률이 높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겠고요. 이번 입시는 2014년 2월 28일 마감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이 지금 많이 혼란스러울 텐데요. 잠시 후에 결정적 코치 합격 연구소에서는 서울진학지도협의회에서 발표한 정시수능 가채점 예상 등급 컷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도전할 힘을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에게 최선의 전략을 짜주실 전문가 두 분 또 모셨습니다. 먼저 가능성을 키워주는 멘토시죠. 숭의여고 정재원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능이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주어진 수능이라는 그 결과물을 가지고 어떻게 전략을 짜서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진학 프로그램 개발을 선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진학계의 빌 게이츠 배재고등학교 이정형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재고등학교 교사 이정형입니다. 정시는 수시와 달리 어떤 그 가능성이라고 할 것이 좀 많이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본인이 나온 점수를 가지고 최상의 조합을 찾아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노력해서 좋은 원하는 대학 합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합격을 위한 지름길 오늘 이 세 분의 선생님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BS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는 수능 이후에 이 대입 전략 고민하고 있는 수험생들 위해서 2014학년도 정시 무료 상담 그리고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시 무료 상담은 오늘부터 시작이 되고요. 12월 20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신청 마감은 12월 12일까지 선착순으로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에 대해서도 이금수 선생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TBS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는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시는요, 2013년 12월 8일 오후 2시부터입니다. 장소는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 홀에서 하고요. 두 부로 나눠서 합니다. 1부는 2014학년도 정시 모집의 특징과 지원 전략이라는 총론 쪽의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멘토이시기도 하시죠. 조효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입학사정관 실장님이 진행을 해주시고요. 2부는 2014학년도 정시 모집 주요 대학의 지원 전략을 하기성 그 멘토께서 해주십니다. 정시 무료 상담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예요. 참여 신청은 www.tbs.seoul.kr로 해주시고요. 문의사항은 02-311-5441과 5442 두 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바라겠습니다. 네, 어떻게 전략을 짜야 할지 고민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의 시간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 정시 상담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수능 가채점 점수로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능 성적표가 나오고 실제 입시에서는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았고요. 제작진과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신 것 같은데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원래 수능 친 고3 남학생 엄마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어머님도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정재원 선생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인사 나눌게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잠시 후에 이제 그 학생 성적과 여러 가지 이제 어머니께 정보들을 좀 여쭈어서 좀 분석해가지고 같이 한번 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머니께서는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를 주셨을까요? 네, 생각보다 점수가 너무 안 나와서 이번에 선택형 수능이라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좀 지도를 좀 받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어머님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모든 수험생들, 네, 그렇습니다. 어머님들이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 정재원 선생님께서 사전에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거든요. 먼저 우리 학생의 내신과 수능 가채점 점수를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전학년 평균 내신 등급을 살펴보면요. 국어가 1.25등급, 수학이 1등급, 영어가 1.15등급, 과학이 1등급, 평균 1.19등급입니다. 네. 예, 수능 가채점 점수를 보면요. 국어 A형 98점이고요. 98.1등급이고요. 수학 B형 88.2등급, 영어 B형 85.3등급, 물리하고 물리 1과 화학 2를 봤는데요. 각각 50점 만점에 모두 1등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지금 정시 희망대학은 이제 어머니께서 아직 정하지 못하셨다고 올려주시지 않으셨고요. 다만 이제 학과만 물리학과, 수학과는 이제 전자공학과 이런 쪽을 희망하고 있었고요. 네. 우리 학생이 그 수시 때는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고려대학교의 의예과를 각각 지원을 했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수능 가채점 점수를 좀 살펴봤는데요. 먼저 우리 학생의 수능 가채점 어떻게 보셨나요? 분석을 좀 해볼까요? 예, 우리 학생의 그 수능 가채점 점수는요. 이제 원점수의 단순 합은요 371점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상 표준 점수는 이제 단순 합으로서 이건 이제 순수하게 예상되는 건데요. 한 529점에서 한 530점 정도 사이가 될 것 같고요. 네. 예상 100분위 단순 합도 역시 372에서 373% 정도가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학생의 이제 강점은요. 과탐을 굉장히 잘 봤어요. 두 과목을 모두 만점을 받았고, 네. 100분위도 아마 99% 이상 나올 것 같은데요. 과탐, 그 다음에 이제 국어를 잘 봤고, 수학, 영어 순으로 봤기 때문에, 영어의 약점을 최대한 보완하고, 그 다음에 과탐의 강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전형을 골라야 할 것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께 좀 잠깐 여쭤보는데요. 우리 학생이 수시에서 이제 되게 의대를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정시에서는 지금 현재 어머니께서 이제 그 요청하신 학과가 이제 물리학과 같은 곳인데 정시에서는 이제 이렇게 학과를 낮춰서 안정지원 쪽으로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네요. 네, 의대를 이 점수를 지원을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물리학과나 전자과로 좀 할까 싶은데 의대를 지원할 때가 있을까요? 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어머님이 그 많이 기가 죽으신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너무 이렇게 기죽으실 필요 없습니다. 네. 우리 학생 내신 성적이 대단히 출중해요. 네, 너무너무 그러네요. 좋습니다. 1.19등급 정도고요. 이번 대학 수학력 시험에서 그 영어 영역을 좀 잘못 봤는데 영어 영역이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그 영어 영역이 0.66%가 만점이었었는데 그와 비슷하게 출제가 됐다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미리부터 기죽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학 영역은 좀 무난하시고 그다음에 국어 영역과 과학탐구. 과학탐구는 어려운 그 화학에서 만점을 맞았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그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영어 영역의 반영비를 좀 낮추고 과학탐구의 반영비를 높은 대학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정 선생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영역별 조합과 표준 점수와 100분위 점수 중에서 유리한 것은 어떤 것인지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금방 이제 지적해 주셨듯이 결국 이제 국어하고 과탐이 강점이고요. 이제 수학은 좀 아쉽지만은 그래도 이제 무난하다 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고 영어는 좀 많이 아쉬운 상태였기 때문에 영어 비율이 이제 낮게 반영하는 이런 학교를 이제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국어가 잘 나오긴 했지만은 이제 이과 학생이기 때문에 아마 최대 반영치가 한 25%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분위보다는 좀 이따 표를 보면서 이제 확인하겠지만 백분위보다는 이제 표준 점수가 좀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뭐 어차피 상위권 대학이기 때문에 표준 점수이지만요. 이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 보시면은 우리 학생의 이제 영역별 조합 비율을 좀 제가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국수, 영과를 갖다가 각각 25% 반영하는 대학, 그 다음에 25, 35, 25, 20 반영하는 대학, 그 다음에 이제 20, 국어 20, 수학 30, 영어 20, 과학 30. 이게 아무래도 이제 우리 학생한테 가장 그렇죠. 유리한 조합이겠죠. 네. 이렇게 반영하는 대학별로 쭉 분석을 해보니까요. 최저로 이제 한 2%대에서 누적 비율이 차이가 크네요. 예, 최고에서는 이제 0.7%까지 가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지금 이제 뭐 당연히도 20%, 30%, 20%, 30% 이렇게 반영하는 대학을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이제 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백분위- 영어의 반영 비율이 좀 낮은 것으로. 예, 네. 백분위도 뭐 잠깐 살펴보면요, 백분위도 역시 마찬가지로 역시 영어를 덜 영어를 반영하는. 덜 반영하는 쪽이 좋은데요. 백분위는 아마 뭐 상위권 대학 지원자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예. 되게 네, 표준 점수를 네. 반영을 하니까. 네, 우리 선생님께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이금수 선생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네. 이 자연계열 학생들에게 수학 B형이 아무래도 중요할 텐데 이번 입시에서 수학에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미칠까요? 네, 그 수학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네, 네.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 되게 1등급 컷을 92쪽으로 되게들 보는데 입시사들도 그렇고 아니 크게 보면 89점까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네. 그럴 정도로 어려웠고요. 작년에 이게 그 수학 그 B, 그러니까 작년에 수리 가형이죠. 만점이 0.76%였었는데 그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으니까 0.5에서 0.6 정도의 만점자밖에 그 형성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또 평균 점수가 작년보다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올해 표준 점수 같은 데에서는 더 상승할 우려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원점수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네. 될 것 같고요. 우리 학생이 자연계 학생인데 그럼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조합을 갖춘 대학은 어떤 대학이 있을까요, 정지원 선생님? 예, 뭐 갖춘 대학들은 뭐 또 있을 텐데 그 전에 네. 앞서서 이제 어머니께 한번 여쭤볼게요. 어머니는 솔직하게 말씀해서 이제 우리 학생이 어느 학교 정도 갔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아, 사실은 스카이 쪽으로 뭐 연대나 고대까지도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제가 걱정하는 게 우리 애는 이제 2를 선택을 했는데요. 이번에 그 원을 선택한 쪽이 원을 선택한 학생들의 고득점 학생 수들이 전부 다 연대 지원하게 되면 추합이 적게 돌면 그게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어머니께서 조금 너무 좀 복잡하게 들어가신 게 아닌가 이런 제 좀 우려가 되는데요. 네.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하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순화시켜주세요. 예, 좀 단순하실 필요 있는데요.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에게 이제 유리한 조합을 갖춘 대학이 다행히도 국어 20, 수학 30, 영어 20, 과탐 30을 반영하는 대학인데 다행히도 이 대학들이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 대학이 있습니다. 네, KYS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거꾸로 얘기하면 또 스카이입니다. 네. 그래서 가군에서 이제 연세대학교를 보면은요, 뭐 네.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면은 그 국영수과로 해서 이제 금방 얘기했던 대로고요. 자연계가 한 583명 정도 모집을 하고요. 고려대학교가 이제 같은 방식으로 414명 정도를 모집을 합니다. 네. 요 정도로 이제 생각해 보면은 지금 우리 학생이 아까 이 비율을 적용했을 때 한 0.7%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네. 자연계에서 그러면 그게 등수로 말하면 한 1,200등 정도 되는 건데요. 네. 올해 이제 의대가 한 800명 정도 뽑아요. 치대까지 네. 하면 거의 900명 가까이 뽑는데요. 네. 그 인원 고려하고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이과 정원이 한 280명, 한 300명 가까이 되는데 네. 그거 고려하면은 벌써 한 1,100등 정도권까지 네. 의대와 서울대를 지원한다고 봤을 때 우리 학생이 연고대 쪽에 초점을 두게 된다면은 뭐 무난한 어느 정도의 그 성적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상당히 예리하십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까지 다 체크하셔가지고. 예. 등수로,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점수가 좀 아까울 수도 네. 있지 않느냐, 네. 뭐 이런 판단이 들 정도인데요. 우선 성균관대학교에서 가장 간판학과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반도체 공학과 부분도요, 최저가 있는데 그 최저는 일단 우리 학생이 통과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성균관대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도 최저학력 기준 충족됐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우리 네. 학생이 정시에서 희망하는 학과 중에서 물리학과가 있었어요. 정재훈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정시에서 희망하는 물리학과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이제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머니께서 이제 한번 희망하셨던 서울대학교인데요.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표준 점수 100분이 반영을 하고요. 1단계는 이제 수능 100%고요. 2단계는 학생부인데 내신 교과 내신이 아니고 비교과만 들어갑니다. 네. 올해 바뀌어가지고요. 그다음에 수능 60, 면접 30으로 되는데요. 전년도 경쟁률은 3대 1이었습니다. 네. 1단계만 통과한다면 우리 학생이 이제 과학에 굉장한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역전 합격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 없지만은 네. 우선 뭐 조금 그 점수상으로 보면은 약간 좀 마이너스 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향 지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반면 이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할 수 있었던 부분은 뭐냐면 이제 가군을 좀 안정적으로 쓰게 되면은 지금 나군에서 서울대학을 그렇죠. 제외하고는 특별히 이 학생이 쓸 대학이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군을 한번 써보는 것이 나군에서 서울대를 한번 도전해보는 것이 어떤가. 또 이제 거기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이제 올해 서울대학교 수시가 이제 최저가 없는 일반 전형을 굉장히 많이 뽑았거든요. 그래서 각 대학의 이제 각 고등학교의 상당한 상위권 학생들이 수능을 서울대 준비를 안 하는 학생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고득점자가 있다 하더라도 서울대 준비가 안 돼 있는, 즉 과학 2를 보지 않았던 그런 학생들이 있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 최상위권 학생들이 이제 내년에 의대 정원이 크게 늘거든요. 그래서 최상위권 학생들이 최상위권 학생들이 의대를 소신 지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학생에게 약간 빈틈이 생기지 않을까 해가지고 좀 추천을 해드려봤습니다. 어머님 네. 상당히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희망이 막 솟아나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드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울대에 대한 그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이정용 선생님께 좀 여쭤볼게요. 최상위권 학생들이 주목하는 이 서울대 합격선이 이번 수능에서는 어느 정도 될까요? 예, 그 원점수만 가지고서 원점수 가채점 결과만 가지고 잠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뭐 서울대에서는 자연계 쪽에서는 최상위 학과가 이제 의예과잖아요. 한 네. 391에서 392점 정도가 네. 합격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뭐 금방 정재원 선생님께서도 짚어주셨지만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물리천문학과 같은 경우도 한 377점 정도 되지 않을까. 좀 7, 8 이 정도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자연계 쪽에서는 그래도 최하위 학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간호학과 정도 되는데 네. 368, 68, 9점 정도 합격선이 형성이 될 것 같고 그 외에 뭐 산림과학부라든가 네. 바이오 시스템 소재 같은 학과가 이제 370점대 초에서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뭐, 딱이겠네, 그죠? 네네. 점수가 네. 371점이니까. 예, 예. 네, 네. 희망감이 막 생깁니다. 네, 우리 학생이 그 물리학과하고 수학과하고 전기전자 계열 위주로 정시 지원을 희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재훈 선생님께서 어떤 대학과, 무슨 학과를 좀 추천해 주실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먼저 이제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시 추천대학 가군 먼저 살펴드리면요. 네. 연세대학교 이제 수학과입니다. 이게 학과의 특징상 이제 수학과는 아무래도 좀 우수한 학생들이 좀 많이 몰리는 학과인데요. 모집 인원이 일단 작년도에 지금 23명 모집했는데 올해 현재 연세대학에서 내세운 인원은 13명입니다. 그래서 네. 요건 이제 이 모집 인원 확정이 한 12월쯤에 있을 예정인데 그 확정된 이후에 좀 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네. 지금으로서는 이제 지원 가능 성적 대비 지원 가능 성적이 지금 532점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우리 학생 네. 성적이 이제 연세대학교 조합으로 532점 좀 딱 맞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조금 뭐 위험하다 아니면 뭐 안정된다 이런 평가하기가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이 부분은 나중에 그 정시 모집 인원이 좀 확정된 후에 다시 네. 한번 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나군에서 그 안정 지원을 한다면은 뭐 가군에서 연대 쓰는 거 크게 어렵지 않을 거는 같습니다. 네. 반면에 좀 더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려면요, 연세대학교 그 가군의 이제 물리학과를 선택하면은 네. 좀 더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원 가능 성적이 이제 522점인 반면에 학생 성적이 532점이기 때문에 약간 플러스되는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성균관대학교 그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 그 한번 또 추천을 해드리면은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최저학력 기준이 수학하고 가탐하고 이제 합쳐가지고 등급합이 3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네. 이제 통과가 됐어요. 네. 네, 그런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지원자를 받기 때문에 경쟁률도 그렇게 높지 않았고요. 그동안 보면은 네. 뭐 그래서 올해도 뭐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학생 성적도 이 대학보다는 조금 높아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이제 성대 공과대학을 쓴다면은 뭐 그때는 좀 아주 여유 있게 좀 합격하기 가능하지 않을까 네. 이런 제 생각이 듭니다. 나군 잠깐 말씀해 예. 주시죠. 나군은 이제 뭐 제가 특별하게 준비 안 했는데요. 왜 그랬냐면 앞서서 이제 서울대학교하고 성균관대 공대를 쭉 설명을 했는데 네. 나군에 이제 과군과 나군에 이제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연대 상향 지원을 하게 되면은 연대 상위권 학과를 지원하게 되면 서울대보다는 성균관대로, 그다음에 안정. 연대에 이제 안정 지원을 하게 되면은 이제 서울대를 한번 도전해 보는 방식 네. 이런 방식으로 네. 이제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군 추천 대학은요. 아까 이제 어머니께서 의대 한번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쭉 찾아보니까 강릉대 이제 강릉 원주대 이제 치의학과가 있습니다. 강릉 네. 캠퍼스인데요. 40명 모집하고요. 학생부 30에 수능 70이고 지원 가능 성적보다는 학생이 좀 모자르긴 하지만은 네. 다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죠. 다군이 많이 빠져나간다는 연수가 점과 많죠, 또. 그다음에 이제 영어 반영 비율이 25%로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 어. 또 의대 중에서는 그나마 가장 가탐을 25%로 가장 많이 반영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한번 이제 했고 특히 다군에 우리 학생이 쓸만한 대학이 별로 없어서 또 이제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뭐 네. 3관왕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그죠? 1관왕만 딱 하면 되는 거니까. 예, 예. 네. 네. 네, 정시 추천까지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오늘 상담 받아보니까 어떻게 전략을 짜야 할지 좀 감이 잡히시나요? 뭐 생각보다는 좀 후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대학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나 연세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저희가 쓰게 되면은 좀 힘들까요? 연세대 전자공학. 뭐 연세대학교 전자공학과나 이제 앞서 이제 물리학과 그다음에 수학과 다 이제 거기서 뭐 약간의 차이를 두고 네. 있는데요. 네. 전자공학과 저는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무리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어머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네.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그 표준 점수하고 100분위가 명확하게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저거 하시고 다음에 한번 또 실제점이 나왔을 때 그때 네, 한번 네, 다시 네. 한번 연결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희망감 가지십시오. 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이금수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물리학과를 지망하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학생의 강점은 내신 성적과 과학 탐구 성적입니다. 정시의 합격 전략은 영어 반영 비율이 낮은 대학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정시의 추천 대학은 다군의 안정선에서 연세대 물리학과, 나군 상향 서울대, 안정 성균관대 공과대학, 다군은 상향 강릉 원주대 치의학과 등을 추천을 합니다. 꼭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201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대학을 향한 마지막 관문, 정시. 나에게 맞는 맞춤형 전략을 세워라. TBS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2013년 12월 8일 일요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 홀에서 열리는 이번 입시 설명회는 1부 2014학년도 정시 모집의 특징과 지원 전략, 2부 2014학년도 주요 대학 지원 전략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TBS 교통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문의 전화는 02-311-5441에서 2번까지입니다. TBS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에 많은 신청 바랍니다. 본 입시 설명회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2교시는 결정적 고체 합격 연구소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목요일에 수능 치르고 난 뒤에 수험생들이 가장 궁금해할 점들을 좀 풀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우리 수험생들 수능이 끝났다는 그 홀가분한 마음도 있겠지만 이번에 워낙 또 어려웠다는 얘기도 있고 또 수준별 수능이 처음으로 이제 도입이 돼서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요. 대입 전략이 이번에 특히 더 어렵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선생님.
네, 출제위원장님 말씀으로는 쉽게 출제를 했다고 했는데 체감적으로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지난해 수능보다 많이 어려웠다는 것이 중론적인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그 대입 전략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난해 수능과 직접 비교가 쉽진 않죠. 수준별로 나눴기 때문에 특히 네. 영어 B형 같은 경우는 그 9월 평가원 모의평가 지난 다음에 많은 학생들이 빠져나갔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응시 집단 자체가 크게 변해서 등급 컷을 알기가 쉽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B형이었던 학생들이 A형으로 많이 갔고 네. 게다가 B형은 또 많이 어렵게 출제가 됐고요. 네. 성적이 27일에 이제 통지가 되는데 네. 그 전까지는 수험생들이 많이 좀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그 수시 2회차 지원과 정시 지원 등 그 수능 이후 대입 전략은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네, 아직까지는 뭐 실채점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원점수이긴 하지만 자신의 점수를 합산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정시 지원 가능 대학하고 학과를 좀 스케치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수시의 당락을 좌우하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겠느냐 못하겠느냐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보기 바랍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대개 등급하고 백분위 점수가 나와야 되는 건데 정확하지 않아서 좀 힘들 겁니다. 서울진학지도협의회나 서울시 교육청 같은 교육기관하고 입시기관에서 나온 그런 분석표 등을 참고해서 자신의 성적을 산출을 해야 되겠죠. 네. 서울진학지도협의회에서 예상 등급 컷을 발표했는데요. 그걸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국어는 1등급이 A형 95, B형 96, 2등급이 90, 92로 형성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수학은 A, B형이 1등급 컷이 92, 92입니다. 2등급 컷이 82, 83으로 잡고 있고요. 네. 영어는 A형이 95로 잡고 있고 B형은 93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등급은 89, 그다음에 영어 B형은 87. 아래 등급들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첫 수준별 그 수능 시험이라서 혼란스럽긴 하겠지만 각 영역별 A, B형에 대한 가산점, 그다음에 유불리, 자신의 수능 성적이 최저 학력 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좀 따져봐야 되고요. 네. 9월 평가원 모의평가보다 수능 성적이 좀 잘 나왔다고 하는 학생들은 정시를 좀 노려보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또 기대에 못 미치거나 비슷한 그런 경우에는 내신 성적에 자신이 있다면 정시보다는 수시 2회차 2차 전형에 매진을 좀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가채점을 했다고는 해도 이제 난이도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네, 그 원점수만으로는 네.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원점수로 정시 지원 가능한 대학을 어떻게 좀 판단할 수 있을까요? 네, 상당히 그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원점수 기준 배치표나 인터넷에 이렇게 지원 가능 검색을 해보면 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서로 비교해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원 가능 대학 수준하고 범위를 좀 확실하게 알아보기는 힘들지만 아웃라인 정도는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넋 놓고 있지는 마시고요. 원점수라고 하더라도 어느 대학 정도 그룹핑을 좀 해서 갈 수 있는 대학을 좀 선정을 해주는 게 좋겠고요. 이때 주의할 점은 한 기관의 배치 점수만으로 모든 걸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 기관의 배치 점수를 확인하고 자신 점수와 비교해서 진학 가능 수준을 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상세하게 알아보려면 지금 방송이 되고 있죠.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 직접 신청을 해서 알아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얼른 신청하셔야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지금 수시 2회차 지원이 남아 있어서 수시냐 정시냐를 놓고 이제 고민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수시 2회차의 기회가 남아 있다면 무조건 지원을 해보는 게 바람직할까요? 어떨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평소보다 낮은 수능 성적을 받았거나 수시 1회차 지원 대학의 수능 최저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시 2회차 지원에 적극적으로 이제 해야 되겠고요. 그렇지만 수시 2회차에 접수하는 대학들은 학생부 전형이 지금 대부분이고 점수와 경쟁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건 실경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허수 지원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단 그 수능을 망쳤다는 생각하고 하루빨리 입시를 끝내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수시 2회차를 지나치게 안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한다면 정시의 가능성은 전혀 없어진다는 것도 네. 꼭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시에 갈 수 네. 있는 데보다도 낮게 지원하면은 굉장히 또 후회할 그렇습니다. 수 있으니까요. 잘 네.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또 혼자 고민하기 어렵다면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의 문을 두드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 3교시 상담 이어지겠습니다.
대학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 정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가 국내 최정상 입시 전문가와 함께 1대1 무료 정시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전문가들의 입체적 분석으로 나에게 맞는 정확한 전략을 제시하는 TBS 1대1 무료 정시 컨설팅.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3교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정시 상담은 수능 가채점 점수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수능 성적표가 나오고 그 입시에서는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의류학과를 지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네, 의류학과를 지망한다는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네.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표가 학과에 대한 목표는 의류학과라고 정확하게 정해놓은 것 같아요. 자, 이번 네. 상담과 분석은 이정영 선생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이정영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번 수능 성적이 평소 모의고사 성적과 비교했을 때 잘 나왔어요? 아니면 좀 더 떨어진 것 같아요? 그냥 공부한 만큼 나온 것 같아요. 와. 만족스럽다는 아니, 그런 결과예요. 아니, 만족스러운 건 아닌데. 예. 그다지 실망스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냥, 예. 네. 그래서 이따 궁금하신 점은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좀 이따 다시 뵙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은 의류학과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혹시 어떤 점이 궁금해서 상담 신청을 하셨을까요? 제 점수로,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네. 네,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류학과는 가고 싶은데 어느 대학으로 지원을 잘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네. 이정현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주셨거든요. 우리 학생의 내신과 수능 가채점 점수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자, 우리 학생의 경우 내신 성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는 평균 4.8등급, 수학 4등급, 영어 4.8등급, 사회 4등급.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전체 평균 과목 평균 등급이 4.4등급입니다. 그리고 수능 예상 가채점, 원점수 가채점 결과를 보시면 국어 B 원점수 89에 3등급 정도 되고요. 네. 수학 A 88.2등급, 영어 B 80점에 3등급, 그리고 한국지리가 좀 점수를 못 받았는데요. 34점에 4등급 정도, 그리고 세계지리 47점인데 뭐 1등급 또는 뭐 2등급 정도도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희망대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의류학과에 대한 뭐 소신이 워낙 뚜렷해서 네. 모든 그 학과가 다 의류학과예요. 그래서 다군은 성신여대 의류학과, 나군은 서울여대 의류학과, 그리고 다군도 역시 서울여대 의류학과이고 또 상명대 의류학과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시 2회차가 아직 남았는데요. 서울여대 의류학과 논술 우수자 전형도 역시 희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희망대학까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먼저 우리 학생의 수능 가채점부터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정현 선생님. 예. 지금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수능 가채점 보시면요. 학생부 성적 같은 경우가 이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전교과를 했을 때 인문계에서 그렇게 반영을 하죠. 한 네. 3.4등급 정도 되거든요. 네. 단순하게 어떤 숫자만 조합을 했다고 보면은 성적이 좀 더 떨어질 수 있는데 네. 실제로 대학에서는 이제 그 등급과 그 교과목의 단위수까지 네, 반영을 그렇죠. 하기 때문에 실제로 계산해 보면 뭐 우리 학생이 크게 뭐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판단되지는 네. 않습니다. 그래서 희망적이네요. 예, 그리고 수능 성적도 아까 본인도 뭐 얘기했지만 한국지리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뭐 성적이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한만큼 예, 나왔다. 보여집니다. 특히 인문계열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수학 영역에서의 성적이 네. 좋다는 점은 네.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 중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특정 영역에 대해서 A형과 B형을 구분하지 않고 그렇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학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학생 같은 경우가 이제 의료학과가 자연 과정에 있는데 그렇죠. 특히나 인문 과정 학생이면서도 어. 의료학과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정시를 지원할 때는 뭐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이제 자연 계열에 있는 그런 그 의료학과가 수학 B 영역을 아예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그런 경우는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좀 힘들어 보이고요. 열려 있어도 가산점을 주는 경우도 있죠. 예. B형에? 또 네. B형에 가산점을 주기도 합니다. 실제 네. 상명대 같은 경우가 이제 B형에 가산점을 주는 네. 경우가 있고요. 그 지금 학생 같은 경우는 뭐 우리 탐구 한 과목 그리고 수학
영역을 좀 잘 봤기 때문에 네. 그 두 과목을 좀 많이 반영하는 대학을 찾아본다면 좀 더 뭐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수학을 잘하는 그런 학생이네요. 반갑습니다. 수학 선생님입니다. 또 탐구는 또 한 과목은 잘 봤는데 한 과목은 또 유난히 또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탐구가 한 과목 반영되고 수학 영역의 반영비율이 높은 그런 대학을 가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재훈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처럼 교차 지원을 하는 그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그럼 정시에서 주의점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교차 지원, 뭐 우리 학생은 의류학과 정도면 이제 교차라고까지 보기 좀 어려운데 네. 이제 일반적으로 또 교차 지원을 하게 되면은 이과 학생들의 성적이 문과 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100분이나 이렇게 낮게 나오기 네. 때문에 이제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때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수학 그 A형이냐 B형 교차가 가능하냐 여부 반드시 살펴야 그렇죠. 되겠고요. 네네. 두 번째로 대학에 가서 잘 적응할 수 있는 학과인가 그것도 좀 맞습니다. 살펴야 될 예. 것 같습니다. 네. 교차 지원할 때 주의점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표준 점수와 그 100분위까지 고려해서 유리한 조합에 대해서 조금 더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정현 선생님. 제가 화면 보면서 좀 자세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성적을 좀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면요, 우리 학생이 지금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 과목을 했을 때가 원점수가 좀 가장 좋고 물론 표준 점수도 네. 가장 좋고 100분위도 가장 좋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두 과목이 반영되다 보면 한 과목이 워낙 탐구 한 과목이 안 좋은 점수가 네. 나와가지고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율도 적용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30, 20, 30, 20으로 적용했을 때가 아마 좀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특히나 그 탐구가 좀 반영이 영어가 30이나 반영되다 보니까 네. 영어에서 좀 점수가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네. 그 부분 때문에 점수가 좀 떨어지고 균등하게 25씩 반영됐을 때가 오히려 원점수나 표준점수 100분위가 좀 더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탐구 한 과목만 반영하는 네. 그러한 대학을 찾아서 지원 전략을 수립한다면 최선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우리 학생이 수시 2회차에서 지금 서울여대 의류학과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금수 선생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네. 이 서울여대 수시 2차 논술 우수자 전형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실까요? 네, 그 유일하게 수시 2회차에서 논술을 보는 대학이 서울여자대학교입니다. 네. 잘 선택을 하신 거 없고요. 원서 접수는 11일부터 15일까지, 금요일 17시까지입니다. 네. 논술고사는 11월 23일 토요일에 실시가 되고요. 그 반영 방법은요, 논술이 50%이고 학생부 50%입니다. 논술 문제는 두 문항이 출제가 되고 90분 동안 시험을 보는데, 그 이제 다른 대학이 미리 좀 시험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의 그 트렌드를 좀 알아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년의 걸 그대로 따라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교과 위주의 출제도 돼 있는 그런 상태니까 이미 시행이 됐던 그런 대학들은 어떻게 실시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이 서울여대 수시 2차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정현 선생님? 예, 먼저 저도 학생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이 논술 준비 좀 됐나요? 평소에? 아니요. 논술 준비 안 돼 있어요? 큰일 났네. 근데 다행히도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의류학과에 대한 그 희망이 너무나 간절하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나 서울여대에 대한 의류학과가 자연계열에 속해 있지만 네. 지금 인문계열 학생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전년도 모집 인원이라든가 경쟁률을 봤을 때 이 수시 2차에 그 논술 우수자 전형이 약 7명 모집에 99명이 지원해가지고 98명이 지원해가지고 네. 약 14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어요. 그리고 아마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만족할 정도의 가채점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 학생은.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정시에서 물론 확신이 나는 쓴다. 확실하게 어떤 그 서울여대 의료학과에 합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다면 볼 필요가 없겠지만 네. 지금은 약간 시속 게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어차피 주어진 수시에서 주어진 카드가 6회라는 네. 카드가 6장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남았기 때문에 또 본인이 희망하는 그러한 그 서울여대 의료학과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편안하게 수능 차제를 맞췄기 수시하고 때문에 비슷하기 때문에 예, 예. 수시에 빨리 합격하는 게 낫겠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리고 네. 손 빨리 털어라고 예. 이 말씀이시습니다. 그것도 있고 네. 왜 그러냐면 또 편안한 마음에 가서 시험을 그렇습니다. 보면 좀 더 좋은 오히려 결과가 나오지 열망도 않을까 많았던 그러죠. 것 같아요. 예. 의료학과에 네. 막 집요하게 이렇게 좋아하니까. 네, 의료학과 합격 가능성이 맞지 않는 있을 것 학생이니까. 같습니다. 네, 매니아인 것 한번 같습니다.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우선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서울여대 수시 2차는 좀 잘 지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의 정시에서 지금 성신여대와 서울여대, 상명대를 희망하고 있는데 이 희망대학의 특징과 합격 전략에 대해서도 좀 조언을 해 주시죠. 예, 제가 좀 화면을 보면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신여대, 가군 성신여대 살펴볼게요. 모집 인원 가군에서 9명, 네. 더구나 분할 모집을 합니다. 가군 9명, 나군 9명. 전형 요소로는 가군, 나군 모두 다 수능 100%를 반영하고요. 근데 네. 100분위를 활용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수능 반영 방법은 수학 40%, 영어 40%, 국어 또는 탐구 두 과목 평균을 20%에서 네. 반영합니다. 그리고 합격 전략을 잠깐 보시면요. 전년도 합격 점수나 또 올해 정시상을 고려한다면 가군에서 성적이 특히 성신여대 의료학과가 약간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래서 특히 그 가군과 나군에서 동시에 분할해서 선발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성적은 가군과 나군의 합격 성적은 비슷하다라고 나오고요. 결과가 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서울여대 보시죠. 예, 나군 서울여대를 보시면요. 모집 인원이 역시 이것도 나다군 분할해서 모집하는데요. 9명 나군에서 모집하고 다군에서 11명. 그리고 전형 요소는요. 수능을 92.3%, 학생부 7.7%로 학생부 반영 비율이 상당히 좀 적죠. 물론 수능 100%로 선발하는 대학도 있지만요. 네. 수능 반영 영역을 보시면 국어비 30, 수학 A 20, 영어비 30, 탐구 두 과목 평균 20에서 국어, 영어, 수학, 탐구를 다 반영하는 그러한 대학입니다. 네. 자, 전년도 나군 합격자 평균보다 조금 부족합니다. 네. 정시에서. 그리고 근데 다행인 건 올해 그 성적이 전년도보다 약간 하향 떨어질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네. 예, 그래서 약간 좀 뭐 본인이 어떤 그 다군에서 약간 하향 지원을 한다면 네. 나군에서도 소신껏 서울여대 의료학과를 지원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네. 이제 다군 상명대 말씀해 주시죠. 예, 다군 상명대 의료학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나군과 다군에서 분할 모집을 하는데요. 나군에서 7명, 다군에서 7명. 전형 요소로는 수능 100%로 선발하고 여기는 표준 점수를 활용해서 선발합니다. 네. 그 수능 반영 영역은 국어비 25, 수학 A 25, 영어 B 30, 탐구 한 과목만 반영합니다. 와, 그래서 아마 우리 학생에 가장 맞는 대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여긴 B 영역에 10%의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영어 B 또는 국어 B를 받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영역에 가산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정시다군 상명대의 경우에는 뭐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땐 좀 안타까워요. 왜 7명, 9명일까? 예. 좀 조금만 더 뽑았으면 합격하기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각 군별로 이제 그 3개 대학 정도씩 추천을 해 주시면 학생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부탁드릴까요? 예. 지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군에서는 상향으로 성신여대 의료학과 정도가 예상되고요. 네. 그다음에 소신전형으로는 충남대,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이죠. 충남대나 또는 뭐 하향으로는 전북대 이런 의료학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군으로는요. 상향으로 역시 서울여대 의료학과가 있고요. 소신 적정 역시 가군에서처럼 충남대 의료, 우리 하향으로는 네. 수원대 의료학과가 있을 수가 있고요. 네. 네, 다군요. 그다음 다군은요 상향으로 서울여대 의료학과, 그다음 소신 적정으로 상명대 의료, 하향으로는 경상대 의료학과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통 가나군에서 어떤 그 다군에서 소신 네. 안정 지원을 한다면 네. 가군이나 나군에서 소신껏 지원하고 그리고 뭐 정인이 안 된다면 합격을 꼭 원한다면 지방 국립대도 괜찮으니까 네. 그렇게 의료학과를 희망하는 그런 학생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천을 그렇군요. 해봅니다. 네. 네, 정시 추천 대학까지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우리 학생 어떻게 상담 받아보니까 어떻게 전략 짜야겠다 좀 머릿속에 그려지나요? 네. 와, 처음 시작 때 그 성공입니다. 전화 연결보다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지금은 가채점을 그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 그 점수가 나오면 또 오늘 조언들 잘 참고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이금수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의료학과 매니아입니다.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수시 2차 지원 전략은요, 서울여대를 희망하고 있는데 수능 최저를 만족함으로 이번 주까지 꼭 원서 접수를 하길 바랍니다. 논술 한번 잘 써보기 바랍니다. 정시 합격 전략은요, 탐구 한 과목, 수학 A형 비중 높은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정시 추천 대학은 가군 상향 성신여대 의료학과, 나군 상향 서울여대 의료학과, 적정선은 충남대 의료학과입니다. 다군은 적정선으로 상명대 의료학과를 추천합니다.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2014 대입 합격 멘토링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0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의 1대1 입시 컨설팅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를 검색.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 중앙에 1대1 입시 컨설팅 배너를 클릭. 이제 상담 신청 자료 입력 수정을 누르시고 상담을 받기 위한 정보 동의 및 개인정보를 작성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1단계 1학년부터 현재까지 내신 성적을 입력. 2단계 출결, 봉사활동, 어학성적, 수상실적 등 비교과 활동도 작성. 3단계 지금까지 참여했던 모의고사 성적을 작성하면 접수 완료. 수험생, 학부모 모두 홈페이지 접속 스타트.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많은 신청 바랍니다. 오늘 정시 상담을 첫 시간으로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번에 시험이 좀 어려웠다 하다 보니까 그 가채점을 하고 나서 실제보다 많이 걱정을 하는 분위기가 앞서는 많이 것 걱정합니다, 같습니다. 지금. 네, 저희가 자료를 바탕으로 잘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가채점 바탕으로 정시 상담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 소중한 상담 함께해 주신 정재원 선생님 그리고 이정영 선생님, 결정적 코치이신 이금수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내일은 연세대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한의학과를 지망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정시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